그거 빨리 치료해야 돼. 동아야 너. 자꾸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너무 아프다고. 위 같은 경우는. 자, 2번 잠깐 봐봐. 자, 오른쪽 그림은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면 제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거의 어때요? 일치해요. 약간 진하게 표현한 어떤 이 음영 있잖아. 빨간색으로 보이는 얘가 화산대야. 알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작은 파란색 점으로 어때 찍힌 게 지진대야. 알았지? 그러면 지구 봐봐. 세계 지도에서 이 점들의 밀도가 골고루 어때? 있지 않잖아. 특정 지역이 이렇게 띠 형태로 어때?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지각 변동이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여기가 무슨 바다라고 했어? 여기가 태평양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태평양 연안, 태평양 주변부를 요렇게 삥 둘러서 어때? 일어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환태평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화산대도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무슨 양이라고 했어? 여기가 지금 남미, 북미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를 뭐라고 얘기해? 대서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대서양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 없어? 있어. 자, 여기까지도 어때? 얘가 똑같은 애인데 이거는 동쪽의 태평양, 그래서 동태평양.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대서양의 중앙에 있잖아. 그치? 대서양 중앙. 공통점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 해저 산맥이 있어요. 해령이 있다고요. 그죠? 알았지? 그래서 자, 태환아,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 해령 지진대나 해령 화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 인도.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인도 위쪽에 무슨 산맥?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 알았어? 히말라야 산맥. 얘가 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이어진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알프스 히말라야야.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혹은 화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가 특별하게도 특징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어때? 주로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빈번하게 어때?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대만도 여기에 속해,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잘 안 보이겠지만, 그지? 대만이 이쪽 밑에 있거든? 그러면 이 대만은 어디를 어때 거쳐가는 거냐면 환태평양에 속하고 있다고, 일본하고. 자, 됐니, 안 됐니? 됐니? 자, 그러면 2번은 뭐가 되겠어?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어떤 지각 변동이 한 70% 이상이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 환태평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자, 화산대와 지진대가 비슷한 지역에서 좁은 띠 모양으로 어때?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하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이거? 판의 경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경계? 판의 경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을 봐봐.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의 분포. 여기가 어디예요? 화산대. 맞지? 자, 환태평양만 보면 요렇게 어때요? 주변에 태평양 연안부에서 일어나죠. 그지?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분포를 뭐라고 얘기하죠? 지진대라고 얘기하죠. 얘도 화산이 일어난 지역과 어때? 대부분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 결론적으로 판의 경계를 따져보니까
판의 경계를 따져보니까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공통적으로 판의 경계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 지도 나올 거예요. 여기가 대서양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맞아?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인도야, 인도. 잘 모르겠으면 인도 위에 뭐가 있어? 히말라야 산맥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은 알프스 산맥이랑 이어져 있다고. 여기가 알프스, 여기가 히말라야.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쭉 뻗어 나와 있다고. 이해됐어요?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고? 판과 판의 경계! 경계! 이것들아! 알았니? 자, 내신 쑥쑥. 채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자,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자, 12번에 1번은 뭐냐면 대륙이동설. 자, 백예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두 가지 어때? 서술하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일단은 해안선 일치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자,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그 해안선 일치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고생물의 화석. 고생물의 화석 일치. 그지? 그 다음에 지층 구조의 일치. 지층에 화석이 존재하고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네가 현재는 적도 부근에 있는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옛날에 빙하 스크래치가 있었다는 얘기는 위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남극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빙하의 흔적의 일치. 자, 이런 것들이 백예너가 주장한 어떤 대륙이동설의 어떤 근거야, 증거야. 근데 백예너는 인정받았다라고 했어, 인정 못 받았다라고 했어. 이유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치? 후대 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어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거야. 백예너가 살아생전에는 인정 못 받았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알았지, 그치? 자, 그래서 13번으로 일단 넘어갈까? 자, 13번에 A와 D 중에서 판에 해당하는 어떤 기호를 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볼래? 자, 기본적으로 일단 바다 지각은, 해양 지각은 여기가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평균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5킬로미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륙은 두꺼우니까 대륙 지각의 두께는 평균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35킬로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100킬로미터 정도의 두께야. 100킬로미터의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지각만 해당이 될까? 멘틀까지 일부 포함할까? 멘틀까지 일부 포함하겠지. 멘틀이 가장 어때? 부피가 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멘틀 일부까지 포함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멘틀, 여기도 멘틀이잖아? 요 멘틀을 무슨 멘틀이라고 얘기해? 상부 멘틀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상부 멘틀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멘틀 아래쪽은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야?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D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멘틀의 대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쪽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아, 안 맞아? 판의 운동의 원동력이 요 멘틀 대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A와 D 중에서 판에 해당하는 기호는 뭐가 될까요?
C가 되겠죠. C. 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100km의 암석권을 얘기하는 거고 지각과 일부 멘트를 어때? 포함하고 있는 거다. 지각 전체 플러스 일부 멘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자, 1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 화산대와 지진대 및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거의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가 어떻게 되죠? 일치하죠. 자, 일치하는 까닭을 물어봤어. 판의 경계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 자, 판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지? 자, 판의 경계에서는 써줘. 판의 경계에서는 계속 판이 움직임으로 움직일 때 충격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얘가 충격 때문에 땅이 부러지면 지진이 발생하고, 알았어? 부러진 땅을 통해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게 나면 뭐가 생겨요? 화산이 어때?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 자, 실력 탄탄의 4번, 1번에 4번, 2번에 1번인데 질문할 거 있으면 틀린 거 있으면 해. 틀린 거? 없어? 없어? 괜찮아? 동아는? 괜찮아? 여기까지 숙제였었어? 여기까지? 왜 대답,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좀 앞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아, 그래서 약 먹었어? 병원에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 자, 물질의 특성. 몇 페이지지? 8페이지. 자,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마다 고유한 어떤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써줘.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다. 알았지? 자,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인데요. 이 고유한 성질 때문에 물질을 어때? 구분하는 기준이 돼야 안 돼? 따라서 물질마다 어때?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지? 하연이 같은 경우, 정하연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너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너에 대한 어떤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절대 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태환이도 그렇고 동아도 그렇고, 그지? 이런 게 각각 사람도 어때? 특성이 다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야? 있는 것처럼 물질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여기다 가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자, 분필의 모양이나 크기는 지금 다양하죠? 얘 같은 경우는 좀 크고 얘는 좀 작죠? 성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질은 같죠? 얘도 분필이고 얘도 분필이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질량이 크고 얘는 질량이 작죠? 맞아 안 맞아? 자, 질량이 큰 만큼 부피도 크죠? 그래 안 그래? 얘도 부피는 작죠? 이해가 돼 안 돼?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봐.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 동아랑 태환이랑 체중이 똑같을 수 있잖아.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특성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질량이야. 뭐라고? 질량이라고, 그지? 자, 질량은 물체의 양을 뜻해. 알았어? 그냥 양을 뜻해. 맞아? 그러면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해? 부피라고 얘기해. 그지? 부피도 다를 수 있어. 알았지? 야, 너희들 어때? 어렸을 때보다 어때? 부피 커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좀 운동하면 어때?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돼? 약간 통통했던 사람도 어때? 체중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고, 반대로 어때? 많이 먹으면 체중이 또 어때? 불어나면서 부피도 커질 수 있겠지. 이거는 어때? 변할 수 있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 알았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길이 같은 거. 길이 같은 거. 그지? 맞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어? 그럼 얘는 단위 못 써. 그람 같은 거 써, 그람. 알았지? 질량의 단위 못 쓴다고? 그람. 그람이나, 자, 1000배를 하면 뭐가 되죠? 어이, 너희들 너무 잘한다. 킬로그램 같은 게 있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부피는 보통 뭐 쓰죠? ml 쓰죠. 밀리리터. 그지? 이걸 1000배 하면 어떻게 되죠? 리터라고 얘기하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길이는 뭐 써? 미터나 센티미터나 혹은 아주 길이가 큰 경우는 킬로미터까지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단위 어때? 좀 알아두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색깔과 맛, 냄새에다가 밑줄, 그지? 자, 설탕의 색깔은 무색이라고 할 수 있지. 맛을 봤을 때는 단맛, 냄새 맡았을 때는 특별한 냄새는 없죠. 소금도 어때? 짠맛이 있고 뭐 색깔이나 어떤 거? 이런 것들은 각각 물질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해. 무슨 성질?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됐냐 안 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이 밀도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알았죠, 그죠?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 물체가 차지하는 어떤 조밀한 정도? 그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조밀한 정도를 밀도라고 얘기를 해. 이해가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일단 이 밀도가 크잖아? 크면 가라앉아. 알았어? 그래서 이 밀도가 클수록 무겁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밀도가 무게랑 동의어는 아닌데 밀도 큰 애들은 어때? 밑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고. 너희들 물에다가 어때? 철덩어리 넣으면 어떻게 돼? 철이 물 위에 떠 아니면 가라앉아? 그러면 철이 물보다 밀도가 큰 거야. 알았어? 철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나무 토막을 딱 올려놓으면 얘가 가라앉아 떠 있어. 나무 토막. 떠 있지? 그러면 나무 토막은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란 얘기야. 그럼 배 같은 것들은 밀도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 작게 만들어주면 대신 약하지. 그래서 우리가 선박 같은 거는 어때? 철로 주는데 부력을 이용해서 뜨게 만들어준다고 대신. 알았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 자, 어쨌거나 밀도라고 하는 거는 클수록 무겁다. 조밀한 용도를 뜻하는 거다. 그러면 이 밀도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겠네? 맞아, 안 맞아? 자, 이거는 외워. 부피분의 질량이야. 아주 많이 나오는 공식이야.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밀도를 어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단위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단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식하고 똑같아요. 알았어요? 만약에 이런 단위가 있어. A per B라고 하는 게 있어. 단위가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슬래시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나누기야, 나누기. 나누기야, 그치? 그럼 얘는 단위가 이렇다는 얘기는 A 나누기 B로 어때?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질량과 부피에서 질량이 분자고 부피가 분모니까 밀도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고 봐. 1ml라고 하는 친구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1세제곱센티미터하고도 같거든? 이거 외워, 그냥. 알았어? 그냥 외우세요. 자, 그러면 요 단위를 바꿔서 쓸 때는 또 모두 돼? 그래.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도 밀도의 단위가 돼, 안 돼? 된다고.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떤 그 분필 있잖아, 분필. 자, 얘 밀도랑 얘 밀도는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왜냐면 얘가 질량이 작지. 그럼 부피도 작거든. 얘가 질량이 작으면 같은 물질은 부피도 따라서 작아져. 같은 비율로. 알았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밀도라고 하는 이 값은 어때요? 수학적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질량이 크겠어, 작겠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당연히 크지. 당연히 크지 않겠니?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딱 봐도 부피가 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식에서는 분자와 분모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무조건 일정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필의 밀도는 질량이나 크기에 어때?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라고 하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용해도에다가 동그라미, 용해도. 자, 요거 지워도 돼? 지울게. 자, 일단은, 자, 용해라고 하는 게 뭘까? 용해라고 하는 거는, 자, 녹는,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해.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여기 백투더 칠판, 여기를 보시라. 자, 예를 들어서 설탕을, 맞아요? 자, 물에 녹였어요. 그죠? 그럼 얘가 골고루 섞이면서 뭐가 되죠? 설탕물이라고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설탕은 녹는 물질이야, 녹이는 물질이야? 녹는 물질이고, 물은 녹이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설탕물은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섞였으니까, 그지? 근데 설탕물을 밑에 까라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어떤 농도나 아래쪽의 농도의 차이가 있을까? 단맛의 차이가 있을까? 없지. 맞아? 그럼 얘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해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해.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녹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용질. 알았어? 녹이는 물 같은 애를 뭐라고 얘기한다? 용매. 알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용액이라고 얘기해.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용액이 되는 과정이 있죠. 녹는 과정이 있죠. 녹는 현상이 있겠죠. 그 녹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용해라고 얘기해. 용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용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각해봐. 설탕이 찬 물에 잘 녹아? 아니면 따뜻한 물에 잘 녹아? 그렇지. 이 말은 설탕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죠. 맞아, 안 맞아? 자, 비커에
물 조금만 담은 상태에서 어때? 설탕을 가득 녹이면 다 녹아? 안 녹지. 하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 용의 정도는 용의 어떤 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이 용해량은 증가해요. 알았죠? 자, 뭐라고? 일반적으로 어때? 설탕이나 소금이 잘 녹으려면, 많이 녹으려면 온도가 높거나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녹는다고. 알았어? 그럼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냐는 얘기야.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변하면 일정하지 않지. 물의 양도 변하면 일정하지 않지.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온도라고 하는 일정 온도에서 맞아? 물 몇 그램에 그래 100g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알았어? 60도씨에서 물 100g 20도씨일 때 물 100g일 땐 용해도가 달라. 알았지? 당연히 60도가 많이 녹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떤 온도 물 100g에 뭐라고 써야 돼? 최대로 녹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얘기해. 알았어? 자, 원석에 뭐라고? 어떤 온도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무슨 양? 용질의 양이야. 그럼 이건 단위가 당연히 g으로 어때 표현하겠지. g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자, 얘가 60도씨에서 물 100g에 오케이? 설탕의 최대로 녹는 질량을 따져보니까 50g이 녹더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설탕의 용해도는 뭐라고 해야 돼? 설탕의 60도씨에서의 어떤 용해도는 뭐라고 해야 돼? 50이라고 해야 돼. 단위 쓰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용해도는 뭘 쓰지 않는다? 단위를 어때? 생략한다. 알았지? 그럼 만약에 설탕의 용해도가 100이다. 100g 녹는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만약에 150이다. 소금이 15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맞아? 단위는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거야.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만약에 자, 엑서사이즈. 알았어? 자, 만약에 뭐 할까? 그래, 소금 한번 할까 그냥? 자, 소금이 물 200g에 오케이? 자, 이때 온도가 60도씨라고 가정을 할게. 이거는 어때? 선생님이 그냥 지으는 거야. 알았어? 최대로 녹는 소금의 양을 측정을 해보니까 150이 나왔어. 150g이 나왔어. 맞아? 자, 그러면 60도씨일 때 소금의 용해도는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150이라고 얘기해야 돼? 75라고 얘기해야 돼? 또 다른 사람 없어? 또 다른 의견 없어? 태연이는 뭔 거 같아? 응? 야, 틀려도 돼. 틀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때? 처음 배우는 거잖아. 자, 봐봐. 지금 물이 몇 g이라고 나왔지? 200g이라고 나왔지. 근데 용해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그치, 그럼 200일 때 150까지 녹으니까 100g일 땐 몇 가지 녹아야 되겠어? 그렇지, 75까지 녹지. 그래서 얘는 75가 정답이야. 알았어? 어떤 뜻인 줄 알겠지? 만약에 얘가 300g일 때 150까지 녹았어. 그럼 100g으로 어때? 바꿔주게 되면 3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야. 용해도가, 그지? 그럼 이것도 3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50이 된다고.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반드시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온도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랑 그 다음에 반드시 물 100g 기준으로 어때? 환산해서 생각해야지만 용해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뭐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온도를 뭐라고 얘기해? 끓는 점. 밑에다 써.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온도를 뭐라고 얘기해? 태환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해?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 끓음이라고 얘기하거든. 끓음. 맞아, 안 맞아? 태환이 또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감기 걸렸어? 뭐라고? 목이 좀 아파서. 선생님도 목 아파서 오늘 병원 갔는데. 요즘 유행이래. 물 자주 마시래. 그 다음에 녹는 온도라고 하는 녹는 점 뭐예요? 고체가 뭐가 될 때? 액체가 될 때 온도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를 보자. 여기 볼게. 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상태 변화 배웠어, 안 배웠어? 1학년 때 배웠어? 아, 진짜? 그럼 다 알겠네? 믿어도 되니? 한번 물어볼게. 한번 물어볼게요? 틀리면 알지? 빨리 봐. 야, 고체가 뭐가 돼? 고체가 뭐가 돼? 액체가 되고, 그지? 액체가 뭐가 돼?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가열해야 돼, 냉각해야 돼?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알았어? 자, 액체가 기체될 때 가열해야 돼? 아니면 냉장고에다가 넣어야 돼? 가열해야 돼, 그지? 가열을 어때? 파란색으로 할게. 요거 가열, 요거 가열, 그치? 자, 그런데 반대인 경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냉각.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태가 어때?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야, 얘들아. 그치?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용어를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라고 얘기해. 알았어? 융해. 알았지? 융해라고 얘기해. 이 융해는 뭐냐면은 약간 뉘앙스가 있어.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어때? 아이스크림 뭐 할인마트에서 사가지고 왔어. 여기다 칸 놔. 그럼 얘가 어때? 계속 얼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겠어? 얘가 녹겠어. 자연스럽게 녹는 게 융해야. 알았어? 자연스럽게 녹는 게 뭐라고? 융해야.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좀 빨리 녹이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어때? 전부 다 어때? 냄비 같은 데다가 어때? 다 넣은 상태에서 막말로 렌지 위에다가 놓으면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놔서 어때? 불을 켜면 빨리 녹겠지. 이런 걸 우리는 뭐야? 적극적으로 어때? 녹이는 걸 뭐라고 얘기해? 용용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용용. 너희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니? 철 있잖아, 철. 철을 가열해서 녹으면 철물이 돼, 안 돼? 되지. 이거는 그냥 상온에서 안 녹아. 800도씨 이상이 돼야지 철이 녹거든? 그럼 우리 기온이 800도나 되냐?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어때? 특정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는 거지. 이런 건 뭐예요? 용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이것도 좀 알아도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치? 이해됐어? 좀 이따 적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상태는 기화야. 알았지? 기화를 달 쓸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체를 만들어주는 건 뭐야? 끓음이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끓음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러면 끓음은 우리가 보통 라면 같은 거나 물 끓일 때
이 내부에서부터도 어때? 기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래서 자 봐. 끓음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때? 가열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끓음이라고 얘기해. 알았어? 반면에 이 외부, 표면에서부터만 날아가는 경우 있지. 그치?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봐도 어때? 기화가 되는 게 안 보여. 수증기는 어때? 눈에 안 보이거든, 원래. 알았어요? 그죠? 이건 뭐죠? 증발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증발이라고 얘기해. 그치? 그럼 이거는 외부에서, 표면에서, 물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뭐가 일어나는 거죠? 기화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증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야, 너희 날씨 이런 거에도 나오고 막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되는 거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 뭐가 나와? 하면. 아, 미안해. 야, 건강한 사람은 어때? 설사 안 하지? 고체 나오잖아. 하면 고체 나오지. 응고, 알았어? 됐어?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액화라고 얘기해. 그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증기가 물로 어때 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할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증발된 수증기가. 근데 얘가 어때?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니까 얘가 뭐가 돼? 물방울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맞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응결이라고 얘기해. 알았어? 뭐라고 얘기한다고? 응결! 오케이?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가 고체가 기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그죠? 요거는 뭐예요?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고체가 어때? 액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가 되는 경우를 승화라고 얘기하고, 반대인 경우도 기체가 고체로 어때? 바로 되는 거를 또 승화라고 얘기해. 승화는 약간 특수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 알았지? 자, 그러면 요때에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 온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녹는 점.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야.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얼음이 물로 녹을 때의 온도가 0도거든? 반대로 어때? 물이 얼음으로 되는 온도도 0도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응고점에 해당하는 걸 어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융해점을 녹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순물질의 경우는 어떻게 돼?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 알았지? 자,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점, 그 온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그지? 적어 빨리. 정리 한번 하세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태연아, 이해 됐어? 태연이는 잘 보여? 잘 안 보여? 보여? 이게 왜 여기 있지? 형 언제 왔어? 깜짝이야. 언제 왔어? 난 9시 왔지. 9시 왔어? 응. 왜 라면을 먹어? 그냥 뭐 때우려고.
공복 혈당에 나 요번에 좀 높게 나와서 밀가루 다 끊으려고. 아, 그럼 되게 무서워서 안 재려서.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 아니 운동한다고 그래도 좀 했는데 씨. 완전히 걔 요번에 한 애 있잖아.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애야. 요번 하는 애라니까 걔. 하려고 했었던 애. 중학교 때 이후로 과학을 안 했었던 애니까 뭐. 그런 애들도 되나? 1년 시키면 되겠지. 근데 답이 안 나오던데. 다 썼어? 다 썼니? 자, 여기 봐봐.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져요? 이런 어떤 밀도나 용해도나 끓는 점이나 녹는 점 같은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량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지? 아까 얘기했었지. 밀도 같은 경우도 질량이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플러스 강에 나와 있는 질량에 대한 정의는 그냥 양이거든.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죠. 대신. 그리고 이제 단위는 밀리그램이나 글람이나 킬로그램 같은 것들을 쓴다, 안 쓴다? 쓴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몇 밀리그램이 그람이야? 1g이야? 1000mg이, 그지? 맞아? 그 다음에 1000g이 1kg하고 똑같은 거야. 다 1000배야, 1000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자저울로 어때? 이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크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었지. 세제곱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랑 같다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지? 그리고 리터는 이 밀리리터의 어떤 1000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측정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있는 어떤 눈금이 있는 실험도구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눈금 실린더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지? 그리고 너희들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뽁뽁이처럼 돼가지고 고무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찌꺽찌꺽. 스포이드, 그지? 그리고 이거보다 좀 긴 거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뚫려 있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입으로 어때? 빨아들이면 얘가 쭉 올라가거든? 그 상태에서 위에를 탁 막으면 어떻게 돼? 안 내려가.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눈금에 해당하는 어떤 일정량의 액체를 다른 데다가 옮길 때 요거를 어때? 눈으로 보면서 손가락을 뗐다가 어때? 붙이면 어때? 쭉 내려가면서 멈춰, 안 멈춰? 이런 걸 피펫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지?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알아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질량은 지금 왼쪽에 지금 전자저울의 어떤 눈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까 저울로 측정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부피 실린더나 눈금 실린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끓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니?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밀도를 잠깐 볼까요? 자, 밀도의 정의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에서의 정의에서 A당 B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분의 B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았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라고 하는 애가 분모고 질량이라고 하는 게 뭐란 얘기죠?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겠죠? 부피분의 질량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밀도라고 얘기했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어때? 이해는 안 돼. 이거 뭐야? 부피당 질량이 뭔데? 그냥 조밀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지? 무슨 정도? 조밀한 정도.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란 얘기는 물질의 특성이란 얘기다. 써라. 뭐라고? 물질의 특성이다. 여기 밑에 있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란 얘기는 물질을 어때? 대표하는 성질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하지만 같은 물질의 경우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말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온도와 압력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밀도는 일정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응?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온도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밀도는 일정할까요? 변할까요? 밀도는 변해. 알았지? 그러니까 밀도가 항상 어때?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때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전체 깔아야 돼. 알았지? 요런 조건에서만 일정하다고. 반드시. 알았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줘. 자, 백투더 칠판 여기를 봐. 자, 얼음이 있어. 얼음이 몇 g이야? 1g이야. 됐어요? 자, 얼음일 때 얘를 어때? 가열해서 물을 만들어. 맞아? 1g이야. 알았어? 얘를 어때? 가열을 해. 그럼 얘가 뭐가 돼? 수증기가 돼, 안 돼? 질량은 보존돼. 무조건 일정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 안 그래? 됐어? 자, 그러면 얘가 가열을 했을 때 얼음과 물의 부피는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까? 야, 너 생각해봐. 얼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규칙적인 어떤 이런 배열을 갖고 있는 물이야. 물 분자거든? 오케이? 근데 물은 뭐냐면 흐를 수 있는 얘네들의 어떤 입자들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그지? 그런데 수증기는 뭐냐면 너무 떨어져 있어, 너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얘네 어떤 입자 간의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700이야, 1700.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알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부피는 압도적으로 얘가 커. 알았어? 얘하고 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 부피가 얼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지? 자, 부피가 1.4 정도가 되고, 오케이? 맞아? 얘는 1.0 정도의 부피를 갖고 예외적으로 얘는 액체가 부피가 더 작거든. 오케이? 얘는 1700mm를 어때 뛴다라고 할게 그냥. 알았어? 그러면 질량은 일정하지. 부피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얘고 얘지.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밀도는 얘는 얼마야? 1.4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1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170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밀도는 누가 제일 큰 거야? 물이 제일 크다고. 알았어? 물이 제일 크다고. 물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얼음이 어때? 물 속에 가라앉아 떠. 야, 너희 경험 없어? 얼음이 뜨잖아. 빙산이 뜨잖아, 바닷물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물만 그래. 고체가 밀도가 어때? 일반적으로 더 커서 가라앉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의 경우는 어때? 고체가 밀도가 더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에다가 어때? 얼음 어때? 딱 넣어주면, 얼음이 뜨니 아니면 까라니? 뜬다고.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온도하고 압력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써줄게, 선생님이.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서 뭐를 제외한 거지?
물을 제외한 거다. 알았어요? 그죠? 자,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다 쓸게.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제일 작은 애가 뭐죠? 기체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반면에 이제 물의 경우는 자, 물을 화학식으로 H2O라고 쓰거든. 뭐라고 쓴다고? H2O. 수소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액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체고 제일 작은 애가 똑같이 기체야.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물이란 얘기지? 얘가 뭐란 얘기지? 얼음이란 얘기지? 얘가 뭐란 얘기지? 수증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이거 지워도 되는 거야? 아니면 어때? 내비도 이거 지워도 돼? 그럼 선생님 봐봐. 밀도가 크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지. 밀도가 크면 그지? 맞아?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자, this is 바다. 알았어? 그럼 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물로 퉁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추운 바다야. 추운 바다야.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하겠어? 빙하가 있겠지.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리고 이 위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여기는 뭐가 존재할까요? 대기가 존재하죠. 맞아요? 대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수증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애가 누구란 얘기야? 얘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구란 얘기야? 빙하고. 대기는 제일 작다란 얘기야 얘들아.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오케이 바리? 그지? 자, 여기 봐봐.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 비교 나왔니 안 나왔니? 야, 너희들 수학 잘하잖아. 빨리 봐. 우리나라 수학은 어때? 연락이 시키잖아. 빨리 봐. 지금 보면은 X축이 부피고 Y축이 지금 뭐죠? 질량이에요. 그러면 수학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죠? 기울기가 뭐죠? X분의 Y 아닙니까? 그럼 X가 지금 부피란 얘기죠? Y가 질량이란 얘기죠? 아싸라비아.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밀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알았어요? 태연아 이거 알겠어? 그럼 봐라. 기울기가 밀도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는 같을까 다를까? 같은 선상에 있으면 밀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가 부피가 10일 때 질량이 20이지. 부피가 20일 때 질량도 배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분의 20이나 20분의 40이나 똑같다고. 결과적으로 밀도는 A와 B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얼마로 같아요? 2g/세제곱센티미터로 같아요. 그 말은 A하고 B가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았어요? 밀도가 같기 때문에. 그지? 맞니 안 맞니? 자, 그런데 C라고 하는 물질의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20분의 10 아니니? 맞아 안 맞아? 그럼 20분의 10이면 2분의 1 아니야? 그럼 이거 어때? 0.5란 얘기 아니니?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C는 A하고 B하고 같니 다르니? 다르지? 얘는 다른 물질이란 얘기야. 알았지? 이해가 됐어? 그럼 A, B, C를 어때? 물질의 종류로 나누면 몇 종류야? 얘가 한 종류, 얘가 한 종류, 총 몇 개? 두 종류의 물질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자, A와 B는 기울기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고요. 계산해 보니까 얘는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오죠. 하지만 C는요. 밀도가 다르죠.
다르니까 A하고 B하고 C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그 다음에 2번 뭐가 나왔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어떻게 된다? 뜬다. 아까 얘기했잖아. 알았어? 지금 보면 밀도가 작을수록 위쪽에 있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에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줬을 때 물이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크죠? 아래. 식용유가 밀도가 제일 작죠?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식용유하고 물은 안 섞이지. 물과 기름은 안 섞이지 않니? 맞아? 근데 플라스틱이 물과 식용유의 중간에 있대. 그럼 얘가 물에서는 떠 있는 거고 식용유만 넣었을 땐 깔아앉은 친구지. 그러니까 따라서 밀도는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고 식용유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고체와 액체는 온도와 압력을 영향을 크게 받진 않지만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알았어? 자, 왜 기체가 온도와 압력 영향을 크게 받을까? 기체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서 그래. 원래. 자, 입자 간 거리가 멀다란 얘기는 같은 질량당 뭐가 크다란 얘기야. 그렇지.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대빵 커. 근데 이 부피는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커지고 압력을 가하면 작아져. 알았어요? 좀 어렵지? 자, 온도를 증가시키잖아? 그럼 얘네가 어때? 더 떨어져. 입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맞아? 그러니까 부피는 뭐가 돼? 다시 더 뭐가 되냐고. 증가된다고. 그럼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면 입자 간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맞아? 얘네들을 어때? 이렇게 뭉쳐버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지. 하지만 뭐는 일정? 질량은 일정하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에서 얘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해. 그치? 맞아, 안 맞아? 반면에 부피가 감소하니까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밀도는 뭐가 되죠?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기체의 밀도는 이 온도하고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야 돼.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됐어요? 자, 좀만 쉬었다 할까? 자, 밀도와 관련된 어떤 생활 속에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일단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잠깐 보면은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때? 구명조끼 같은 거 어때? 착용하고 들어가지 않니? 그럼 그 구명조끼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튜브랑 마찬가지로 밀도가 작은 물질을 넣어주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 공기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자, 납이라고 하는 건 중금속이라고 써줘. 무슨 금속?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금속을 뜻하는 거야. 무겁다라는 얘기는 뭐가 무겁다라는 얘기야? 그치, 무게가 무겁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값이 상대적으로 큰, 밀도가 큰 어떤 금속을 뭐라고 얘기해?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서 열기구나 비행선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밀도가 작은 기체를 넣어주게 되면 공기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기체를 넣어주게 되면 뜨겠지.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뭘 채워줄까? 헬륨. 헬륨이 안전하면서 밀도가 작아. 헬륨보다 밀도가 더 작은 애가 수소가 있거든.
근데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 써. 알았지? 그지? 그래서 자,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비행선에다가 어때? 넣어줍니다. 헬륨은 요거 화학식 요렇게 좀 알아도 H야. H 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누출 경보기. 자, 왜 가스가 누출됐을 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될까요? 왜죠? 폭발할 수 있으니까. 맞지? 원래 얘들아, 너희들 집에 가스가 나오게 되면 약간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나, 안 나? 나지? 그 원래 우리가 쓰는 연료로 쓰는 가스가 냄새가 나는 가스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원래는 냄새가 안 나니까 우리가 감지를 못 하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뭘 넣어? 약품을 넣어. 냄새가 날 수 있는 약품을 같이 넣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스 자체를 냄새 맡는 게 아니라 가스에 있는 약품에 대한 어떤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LNG라고 하는 게 있지. LNG라고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또 하나가 LPG라고 하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지? 요 LNG를 써. 메테인이라고 얘기해. 메테인. 알았어? 옛날에는 이거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메탄가스. 알았어? 그러면 이 LNG는 우리가 보통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도시가스야. 알았지, 그지? 자, 뭐라고? 도시가스라고. 요거는 LNG가 뭐의 약자냐면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얘기를 해요. 액화천연가스라고 얘기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때? CNG 버스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천연가스 버스. 그치? 이 버스의 연료로도 썼어. 알았죠? 이거 좀 알아도. 그래서 버스의 연료를 어때? LNG를 썼는데 이거는 어디서? 충전소에서 어때? 충전을 했다고. 요즘에는 전부 다 무슨 버스로 거의 바뀌고 있어? 전기 버스로 바뀌고 있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이 LPG는 뭐냐면은 P가 석유란 뜻이거든. 번역하면 뭐예요?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 음식점 같은 데서 쓰는 커다란 가스통 본 적 있지? 회색. 그지? 걔를 프로판 가스라고 얘기하거든. 프로페인. 알았어? 그리고 우리 놀러 갔을 때 쓰는 거 버너에 쓰는 거 있잖아. 버너 혹은 브루스타 뭐 이런 거 알지? 거기에 쓰는 거 부탄가스라고 들어봤지? 마트에서도 파는 거 걔를 뷰테인 가스라고 얘기해. 부탄을 뷰테인. 알았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LPG 차, 그러니까 택시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택시의 연료.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음식 할 때도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밀도가. 알았어? 그럼 공기 중에 LNG가 누출됐을 때 얘가 가볍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뜬다. 이렇게 쓸게. 알았지, 그지? 자, 그런데 LPG는 밀도가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크니까 얘는 어떤 성질이 있어?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LNG나 LPG나 둘 다 누출 시에는 위험하니까 경보기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경보기 위에 설치해야 돼. 알았죠? 반면에 LPG를 어때? 감지하기 위해서는 LPG 경보기는 바닥에 설치해야 돼. 깔아앉기 때문에, 그지? 아래에 설치를 해야 돼, 그지?
밀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있는 거다.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거?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을 잠깐 봐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여기 봐. 지금 밀도를 얘기할 때는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기입해야 돼. 명시해야 돼. 명시.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물이거든. 물의 밀도가 얼마니? 1이지. 그럼 얘가 1g 있을 때 부피가 얼마라는 얘기니? 1ml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이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자, 물의 밀도가 1.0일 때가 가장 커. 온도 중에서. 그때의 온도가 몇 도씨야? 4도씨야. 알았어요? 자, 요즘에 날씨 춥니 아니면 덥니? 열나 춥잖아, 그지? 그러면 강물이 어니 안 어니? 강물이 얼죠? 맞죠? 그럼 강물이 얼 때 표면에 얼음이 생기겠지. 밀도가 작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지? 왜냐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얼음판 밑에는 물이 존재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기서 어때? 수영하고 있다고. 얼음 밑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얼음이 어때? 막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래서 얼음 낚시 같은 걸 할 때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리잖아. 그치? 그럼 물고기들이 어때? 숨 쉬려고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잡혀 그래서.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물 중에서도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하고 밀도 차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바닥에 있는 물의 온도가 몇 도냐는 얘기야. 4도란 얘기야. 왜?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거든. 이해가 돼? 얘가 만약에 1도보다 얘가 온도가 좀 높잖아. 4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도보다는 4도가 밀도가 더 크다고. 그래서 밑에 있다고. 알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어때? 이 전체가 다 얼기 전까지는 항상 4도씨의 물은 존재해야 안 해? 해요. 알았죠?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철이나 납 같은 경우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을까 뜰까? 가라앉겠지, 그지? 왜? 밀도가 크잖아? 맞아? 반면에 식용유나 산소 같은 경우는 1보다 어때? 밀도가 커? 작어? 작잖아. 뜨겠지? 얘는 더 뜨겠지, 헬륨은. 오케이, 말이?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기체 밀도 변화를 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쓰라고. 잘 모르겠으면 밀도가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특별한 멘트가 없잖아? 무조건 질량은 일정한 거야. 얘는 일정하다고. 그치?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증가하잖아.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한다고. 오케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지? 반대로 압력이 증가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치? 압력을 증가시키면 분자 간의 어떤 거리가 압축이 되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죠? 분모가 감소하게 되면 이 값은 커지겠죠? 밀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물질의 상태와 밀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물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밀도가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인데 물은 다르다. 그지? 물은 누가 제일 커?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쓰라고. 그지?
자, 됐어, 안 됐어? 그게 여기 나왔지? 8번에 나왔네, 그지? 됐어요? 이해가 돼? 그 오른쪽 페이지에 둘은 숙제해야 돼. 동안은 다 했어, 이거. 자, 물질 밀도.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다시 한번 볼게. 자, 철의 밀도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실험 같은 것도 과학에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실험. 알았어? 자, 밀도를 측정한데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 없어. 그럼 밀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 부피 따로 측정하고 질량 따로 측정해야 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일단 밀도를 측정한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부피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질량도 알아야 돼.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기가 다른 철 조각 두 개를 각각 저울, 전자저울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철 조각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인 모양이야, 불규칙적인 모양이야? 불규칙적인 모양이잖아, 그지? 그러면 불규칙적인 모양일 때는 이런 물이 든 메스 실린더나 부피 실린더를 통해서 눈금 실린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 일단은 물만 있을 때 부피가 얼마라고 나왔어? 70이라고 나왔지. 근데 여기다가 철 조각을 넣으니까 72.8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차이가 철의 뭐가 되죠? 부피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72.8에서 70을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8ml라고 하는 철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나서 빈 비커의 어떤 질량을 측정하고 비커에 물 100ml, 10.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물 10ml를 더 넣어서 질량을 어때? 측정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물을 어때? 이만큼 집어넣고 질량을 측정했고 그 다음에 10ml를 더 넣어서 질량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의 질량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자, 물을 넣어서 측정한 비커의 질량에서 비커만의 어떤 질량을 빼주게 되면 물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니 없니? 있다란 얘기죠. 물의 밀도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란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랬을 때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철 조각 같은 경우는 작은 조각의 질량이 22.1이래요. 됐어요? 큰 조각 같은 경우가 32.4래요. 맞아? 그때 부피가 얘가 2.8 세제곱센티미터고 얘가 4.1 세제곱센티미터야. 그지? 맞아? 그럼 이거 너희가 어때? 나누기에서 어때? 구하게 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둘 다. 그치? 작은 조각이나 큰 조각이나 똑같이 7.9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밀도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 질량에 상관없이 부피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7.9, 7.9로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반면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온도하고 압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커진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서 얘가 질량이 9.8, 19.6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부피도 몇 배가 됐어요? 2배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10분의 9.8이나 20분의 19.6이나 값은 똑같겠죠. 얼마가 나와요? 0.98, 0.98로 양하고 상관없이 어때? 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 자체는 특성이 될 수 없지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특성이 아니란 얘기야. 자, 2번에 뭐가 나왔어? 같은 물질인 경우에
이런 질량과 부피는 달라도 단위 부피당 질량값,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값.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밀도. 알았어?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같이 변하니까,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도 어떻다? 어떻다? 다르다, 그지? 자,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 없어? 한번 풀어보시고, 동아는 선생님이, 왜 뒤에, 동아 괜찮아? 네. 아직도 아파? 아니 아니. 이거 3번, 1, 2, 3번 한번 해볼래? 자, 우리 친구들도 거기 1, 2, 3번 한번 풀어볼래? 몇 페이지야, 동아야? 그건 숙제로 해오고. 뒤에 4페이지. 시험 대비 문제지. 시험 대비 문제 4페이지. 1, 2, 3번. 몇 페이지 풀라고 했지? 뒤에 4페이지. 자, 거기 볼게. 1번은 얼마 나와? 4. 4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야 돼. 동그라미 쳐줘. 자, 2번은 얼마가 나오지? 물분의 16. 3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22.4g 나누기 7.0 세제곱센티미터 하면 되죠. 맞아? 3번은 얼마가 나와? 0.5 나와?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 됐어요? 자, 그러면 숙제는 동아는 여기 계산 암기력 문제 있잖아. 그 앞에 하고 여기 중간원하고 서술형 정복하기 있어, 없어? 7페이지까지 셋 다 숙제고. 숙제고. 뭐 질문할 거 있어? 아니 아니. 그리고 태환이랑 하연이는 그 아까 우리 단원 있죠? 단원 끝난 거 있죠? 안 푼 거 있죠? 몇 페이지부터? 9페이지부터 13초까지. 태환아 알겠지, 하연아? 자, 오늘 한 거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 하연이는? 태환이는? 없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